뱀은 너무나 익숙한 동물이긴 하지만 가만 보면 진짜 특이한 파충류입니다. 웬만한 파충류들은 다 갖고 있는 다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뱀의 조상에겐 다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원시적인 뱀들에게서는 퇴화된 다리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뱀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왜 다리는 사라진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진 않죠. 이와 더불어 코브라가 맹독을 수미터 이상 내뱉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왜 그리 멀리 내뱉게끔 진화했는지에 대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오늘은 뱀의 기원과 코브라 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896년 고생물학자였던 에드워드 코프는 모사사우루스의 화석을 보고는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가 뱀의 조상인가? 그는 이들 중 일부가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 지느러미가 퇴화했고 또 그중 일부가 수중 환경을 벗어나 육상에 적응하면서 지금의 뱀이 됐다고 생각했죠. 즉 뱀이 해양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료 과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학계에서는 육지에 살던 도마뱀이 땅속에 굴을 파는 생활에 적응하면서 다리가 퇴화됐고 그 결과 지금의 뱀이 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죠. 다리 없이 가느다란 몸만 있다면 보다 작은 굴을 파서 숨을 수 있고 이는 사냥이나 천적 회피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 기존 의견이었던 겁니다. 또 눈꺼풀이 있어 눈을 감을 수 있는 도마뱀과 달리 뱀의 눈은 브릴이란 투명한 비늘로 덮여있을 뿐 눈꺼풀이 없어 눈을 깜빡이는 게 불가능하죠. 게다가 도마뱀과 달리 귓구멍도 없습니다. 당시 고생물학자들은 이런 뱀의 특성 역시 굴을 팔 때 눈과 귀에 먼지나 흙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화한 적응 형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는 육지 도마뱀 중 일부가 땅굴을 파는 생활에 적응하면서 뱀으로 진화했다는 육상 기원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반대 주장을 펼치는 쪽도 있었죠. 뱀의 눈을 덮은 투명한 비늘은 바닷속에서 삼투압으로 인한 각막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진화한 형질이며 귓구멍 역시 수중 환경에선 그다지 필요가 없었기에 퇴화됐다는 주장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뱀의 기원지가 바다인지 육지인지를 두고 100년 가까이 논쟁이 이어졌는데 그러던 1979년 팔레스타인 애인 야부르드의 한 지층에서 뱀의 해양 기원론을 뒷받침하는 화석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파키라키스 프로블레마티쿠스였죠. 당시 이 화석을 발견한 조지 하스는 이것이 뱀인지 도마뱀인지 명확히 결론내지 못했지만 약 18년이 지난 후 캐나다 고생물학자인 마이클 켈드웰은 이 화석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뱀과 공통된 점이 더 많다고 판단했고 약 9,500만 년 전에 살았던 가장 오래된 뱀의 조상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해양 석회암층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는 뱀의 해양 기원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그리 오래가진 못했죠. 지난 2006년 아르헨티나에서는 나자시라는 파키라키스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다리 달린 뱀의 조상 화석이 발견됐는데 분석 결과 이들은 건조한 지대에 살았던 육상뱀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 발견은 고생물학자들을 더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비슷한 시기에 해양과 육상 모두에서 뱀의 조상 화석이 발견됐던 탓에 뱀의 기원지가 해양인지 육상인지 애매했던 거죠. 같은 맥락으로 뱀의 다리가 사라진 이유 역시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인지 땅굴에 더 잘 숨기 위해서인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학술지에 뱀의 기원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만한 논문 하나가 발표됩니다. 9,500만 년 전에 살았던 나자시나 파키라키스보다 더 오래된 뱀의 조상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다리 달린 뱀 포르토갈로피스 리그니테스를 비롯해 1억 4천만 년 전 건조한 육지에 살았던 디아볼로피스 길모레이, 또 1억 6,700만 년 전 늪지대에 살았던 에오피스 언더우디 등 이 논문엔 뱀의 기원이 무려 쥐라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뱀 화석들의 발견지가 대부분 육지거나 늪지대 퇴적층이었는데요. 고생물학자들은 이 사실을 토대로 뱀이 육지에서 기원했다는 육상 기원론을 지지했죠. 이후 2년 뒤 뱀의 육상 기원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됩니다. 영국 베스대학교의 캐서린 박사는 약 9천만 년 전에 살았던 뱀의 조상인 디닐리시아 파타고니카의 두개골을 CT 촬영 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이들 내이의 구조가 현존하는 땅에 굴을 파는 뱀들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캐서린 박사는 디닐리시아는 백악기의 땅굴뱀이었으며 이는 뱀의 다리가 수중 환경이 아닌 땅속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죠. 이렇듯 최근 들어 많은 연구들은 뱀의 기원지가 육지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땅에 굴을 파는 동물들 중 상당수는 사지가 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다리가 사라진 이유를 땅굴 생활의 적응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유전자 분석 결과 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코모도 도마뱀으로 밝혀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해양 파충류인 모사사우루스와 가깝기 때문에 한편으론 뱀은 바다에서 살았던 모사사우루스로부터 기원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렇듯 뱀의 진화에 대한 주제는 무척 흥미로운 질문들로 가득한데요. 그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코브라의 독입니다. 뱀목에 속하는 코브라는 맹독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 신기한 사실은 이들 중 상당수가 독침을 2에서 3m까지 퇴하고 뱉는 기술을 지닌 일명 스피팅 코브라라는 거죠. 특히 이 기술은 사냥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적을 향해 내뱉는다는 점에서 사냥감을 마비시키기 위해 독을 사용하는 여타 독사들의 독과는 그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들은 굳이 독을 멀리까지 뱉도록 진화하게 된 걸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인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리버풀 의대에서 독을 연구하는 탈린 칸잔디안 박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코브라 중 침을 뱉는 코브라들을 분석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들은 진화한 시기와 장소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눈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독소인 PLA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멀리까지 침을 뱉을 수도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수렴 진화의 예로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동일한 독, 그리고 이 독을 뱉는 행동을 지니고 있다는 건 이런 방어 기작을 유발한 공통된 환경이 있음을 뜻하죠. 마치 고래와 물고기가 서로 다른 종임에도 물이란 공통된 환경 때문에 지느러미를 지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은 침 뱉는 코브라의 경우 이를 유발한 공통 환경으로 인류를 지목했죠. 분석 결과 아프리카의 침을 뱉는 코브라는 약 670만 년 전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는 초기 인류가 침팬치와 보노보에서 갈라져 나온 시기와 비슷합니다. 또 아시아의 침을 뱉는 코브라는 250만 년 전 처음 등장했는데, 이는 호모속이 아시아로 건너간 시기와 비슷하죠. 이 연구를 이끈 니콜라스 케이스웰 박사는 초기 인류 집단은 강력한 천적인 뱀을 경계했고 원거리에서 돌 같은 물건을 던져 이들을 공격하곤 했는데, 코브라는 이 과정에서 방어를 위해 인간의 눈을 향해 독침을 뱉는 행동을 진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장난스러운 주장 같지만 이 연구는 2021년 1월 사이언스지의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죠. 뱀과 코브라의 독에 얽힌 진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도 자연계엔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야깃거리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지 않나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